그 뜻이에요, 일단. 그러면 갑자기 얘를 뜬금없이 왜 간주 공격으로 보는지 보시면, 자, 여기 사례. 자, 여기 공장에서요, 100원의 물건을 매입을 했어요. 100원의 물건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대리점에 출고만 시킨 거예요. 자, 출고만 시키고, 실제로 대리점에서 물건을 150원에 판매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간주 공급은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어디 있어? 또 이러네 이거. 음식기가 응? 말을 안 들어. 일단 자, 다시. 자, 간주 공급을 미적용한다라는 건 요 사실을 그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 보면 자, 일단은 공장에서 여러분들 매출세액은 없겠죠. 왜냐하면 공장은 판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출고만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장은 매입을 100원 했으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은 1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동의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점 미적용. 우리가 대리점을 미적용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리점도 실제로 요거 판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리점은 공장에서 출고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점의 매출세액은 15원이죠. 150원에 10% 곱하면. 그리고 대리점의 매입세액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점은 매입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럼 대리점은 15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 1급 때 환급 배우죠, 여러분. 환급. 환급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는 안 돌려주고 확정신고가 지나서 한 달 뒤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도 그래요. 소득세도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은요, 그 신고 기한 지나서 한 달 좀 내에 돌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이 여러분들 8월 18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이 8월 18일이면 얘가 8월 18일 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 환급은 우리가 10월 25일 2기 예정 신고 때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고 2기 확정 신고가 1월 25일까지죠. 1월 25일 지나서 한 2월 달쯤에 1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납부세액이죠. 15원은. 그럼 우리가 납부세액은 여러분도 혹시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마시고 확정신고 때 내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예정신고 때 낼 세금 있으면 예정신고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원은 10월 25일까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장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요.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여러분들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면은 이 둘을 퉁을 못 쳐요. 왜냐하면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잖아요.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느낌이 살아요. 내가 10억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돌려받고요. 15억은 언제 내냐면 우리가 10월 25일 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0월 달에 내고 2월 달에 돌려받고 눈물이 앞을 가리죠. 맞죠? 기간에 4개월 동안의 기간의 자금 부담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10월 25일에 퉁쳐서 5억만 내면 될 걸 15억 10월 달에 내고 10억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돌려받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간의 자금 부담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 줘야 돼. 기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 출고만 한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반출이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을 하잖아요. 이때 그냥 이렇게 봐요. 보시면. 이때 공장에서 대리점에 물건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처분한 것으로 보겠대요. 이 간주공급이잖아요. 실제로는 반출한 거지만 처분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실게요. 자, 그러면 공장은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보죠.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면 일반적으로 요 매입한 금액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왜 발급을 하는지는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대리점에 100원에 판 것처럼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100원에 판 것처럼 보는 거니까 공장의 매출세액은 이제 얼마인 거예요? 100원에 10% 곱한 10원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공장은 매입한 건 이건 사실이지 간주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이 매입세 공제를 1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은 낼 세금이 없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지금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대리점도 공장한테 실제로 매입한 거 아니에요. 반출만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매입한 것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의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리점이 간주 공급을 적용받았을 때 얼마를 내는지 보세요. 자, 일단 대리점이 매출했다라는 건 간주하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얘는 원래. 그래서 15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점은 공장에 1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의제하는 거죠. 그죠? 의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세금 계산서와 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받고요. 그 다음에 과세사업에 써야 돼요. 과세사업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10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리점은 5원을 내는 거죠. 아시겠지만 간주 공급을 미적용하는 게 좋아요? 적용하는 게 좋아요? 적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적용하면 공장은 내 세금 없고 대리점에서 한꺼번에 5억 다 내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으면 둘 다 똑같이 5억 내는 건 똑같은데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15억은 10월 달에 내고 돌려받는 건 다음 연도 2월 달이니까 기간의 자금 부담 해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간의 자금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혜택입니다.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것.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가 그저께 배웠던 간주 공급은 제재를 하는 거,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지만 얘는 기간의 자금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 간주 공급,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과 나머지 간주 공급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6가지를 다 외우시면 머리가 날아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폭발. 자, 그럼 이제 아래 것도 대비 뭐냐면 참고로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보냐면 일단은 판매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판매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용도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이건 간주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그 혹시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특징이 뭐였었냐면 어느 한 군데에서 몰아서 납부하는 애들이었죠. 맞죠? 그래서 뭐였었냐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한꺼번에 5억 몰아서 내는 애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런 애들이면 10억의 환급세액 발생하고 15억 낼 세금 있으면 퉁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수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애들이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이때는 간주 공급을 적용 안 해도 돼요. 아시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입니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 신고서에 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간주 공급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10% 과세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매출 쪽에 과세 유형 씁니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였죠. 공장에서 그럼 대리점에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봤냐면 1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봤잖아요. 맞죠? 그럼 이 100원은 어떤 숫자면 요 100원이거든요. 요 100원. 맞죠? 그럼 요 100원은 공장의 원가죠. 사온 거니까. 원가죠, 원가. 맞죠?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추는 공급가액을 시가로 하지 않고 원가로 합니다. 아셨죠? 이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신고서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나오면 그때는 원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원가하고 시가를 동시에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알죠? 유념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은 공급 시기도 출제 잘 봐요. 특히 여러분 2장은요, 공급 시기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자, 일단 여러분들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요,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급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아래서부터 해보죠.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우리가 폐업할 때 간주고 자기한테 처분한 것으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업일이지 폐업 신고일이 아닙니다요. 그렇죠? 이거 조심. 폐업일이 폐업일.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는 우리가 핵심이 되는 말이 증여입니다. 거래처에 공짜로 줄 때요. 그죠? 그래서 얘는 증여하는 때 요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방금 했지만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할 때였죠. 반출. 그래서 얘는 반출하는 때입니다. 반출하는 때.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면세 사업의 전용, 우리가 그 면세 사업의 전용은 시내버스, 전세버스를 시내버스 돌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개인적 공급은 사장님이 청소기 본인이 돌려버린 거고, 사례 기억나시죠? 그럼 그 재화를 썼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재화를 썼을 때. 되셨어요? 이렇게 잡고 외우시면 됩니다. 간주 공급 틀은요. 아셨죠?